안녕하십니까, 뚜리스타입니다. 네, 여기는 이빈이라는 곳이고요. 제가 오늘 이동하는 곳이 고속열차 타고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가요. 충칭으로 갑니다. 여기 또 어르신들 아침 운동하러 오셨네. 이빈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여튼 역은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크고 잘 해놨어요. 바닥에다가도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색깔별로 줄을 딱딱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잘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는 총 천연색이네. 와, 여기는 뭐 기차역이 뭐 거의 공항인데, 공항.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가? 널찍널찍하고. 지금 이제 충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충칭, 여기 서역인데요. 여기 충칭 서역은 충칭 그 시내랑 거리가 꽤 많이 멉니다. 지하철을 타고도 1시간 정도 가야 돼요. 충칭에서 긴팔 옷을 입고 다닐 줄이야. 제가 예전에 여기 충칭을 방문했을 때가 2018년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충칭은, 와,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덥기도 무진장 덥고, 더운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습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습도였어요. 태국, 베트남, 이런 동남아 다니면서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습도였거든요. 듣기로는 그 중국에서 그 4대 찜통 도시가 있대요. 여기 충칭하고 우한, 그리고 난징, 그리고 창샤, 그 네 군데가 중국 4대 찜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충칭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 관련 정보 이런 데 보면은 충칭을 여행을 할 때 웬만하면 여름을 피해라,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내가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충칭이 유난히 그 습한 이유가, 여기가 완전 분지예요. 여기 충칭으로 그 큰 강이 두 개가 이제 지나가면서 만나거든요. 하나가 양쯔강이고 또 다른 강이 이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이 더운 날씨하고 이런 습기를 밖으로 분출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 전체가 분지에 있다 보니까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요 도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일종의 열도움 현상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여행하기가 아주 불편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 제팡베이라고 충칭에서 제일 중심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푸바오는 잘 있나? 제가 8년 전에 여기 충칭을 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충칭이란 도시가 이 정도 화려한 도시였나 싶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아무 정보 없이 충칭을 왔었는데 그때 너무 놀랐죠. 여기가 먹자골목.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망했는데 역시 중국탕으로. 이 중국은 먹을 게 너무 많아. 이거는 쭈꾸미 볶음. 온통 걸려있는 게 고추래. 요렇게 생긴 면인데, 면이 굉장히 쫀쫀해요. 감자면처럼 탄력이 엄청납니다. 여기는 시바티라는 곳인데요, 충칭의 인사동입니다. 이런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곳 중간에 이런 인사동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다녀봤는데 다 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보여지는 껍데기만 이렇게 전통적인 느낌이고, 안에는 전부 다 그냥 식당이에요. 식당이고 먹거리고 쇼핑할 수 있는 가게고, 거리 특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말 정체불명의 이 혼종의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리 전체가 다 쇼핑할 수 있는 거리고 뭐 식당 거리고 뭐 이러면은 여기를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일반 시내 저기 길거리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을 필요가 있었나?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이 거리나 요 저기 집들의 모양은 완전 전통 가옥인데 와 이거 신기하다. 공동 수도관인 줄 알았더니 이 맥주에 맥주. 맥주를 이렇게 종류별로 놔두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따라서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놀라운걸? 이거는 처음 보는 그림이다. 언뜻 보면은 월가의 전광판처럼 만들어 놨는데 저거 이제 술 가격입니다. 술 가격. 와. 아, 이게 허거 육수입니다. 이거는 백탕. 네, 이거는 홍탕. 충칭에 오면은 저 허거 재료 그리고 허거 육수 파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좀 많이 사가더라고요. 저거 가지고 그냥 냄비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육수가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본인이 먹고 싶어 하는 것들 취향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끓여서 먹으면 되는. 저 예전에 그 중국 왔을 때 그 중국 친구랑 호거 먹으러 갔다가 제가 물어봤죠. 니네는 이거 호거 국물 안 먹냐? 했더니 저를 약간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보더라고요. 와, 이게 전부 다 육수. 건물 외벽 데코레이션이 고추예요. 큰 고추도 있고요. 전부 다 고추예요. 와.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매운 음식에 거의 뭐 그냥 일상생활화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이. 그리고 여기 이제 충칭 사람들이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많이 먹는 이유가 이 동네 이제 기후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날씨가 워낙에 이제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운 음식을 먹어가지고 뭐 보충을 한다 그래야 되나? 뭐 아무튼 기후랑 매운 음식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가 진짜 재래시장이네. 와, 이런 재래시장 바로 옆에 저런 고층 빌딩들이 뺑 둘러싸고 있어요. 저게 생긴 모양은 딱 한라봉인데 제가 저걸 쿤밍에서도 먹어보고 엔진에서도 먹어보고 몇 군데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예요. 일단 단맛이 덜해요. 단맛이 일단 덜하고 저 귤이라는 게 약간 단맛만 있어가지고는 맛이 별로거든요. 약간 신맛이 살짝 있어 맛있는데 신맛이 거의 없어요. 단맛만 조금 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수박도 그래요. 제가 수박도 먹어봤는데 수박 아무튼 과일은 우리나라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충칭의 리쯔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리쯔바는 지하철역 이름이에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한 번씩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파트 중간층으로 지하철이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곳, 거기가 리쯔바역인데요. 제가 8년 전에 왔을 때 거기를 제가 가봤거든요. 타고 통과하기도 하고 근처에 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봤을 때 뭐 좀 재밌네, 뭐 저럴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보니까 그 수많은 무슨 여행 영상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유튜버 분들 영상에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신기한 이슈처럼 영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아파트 중간으로 지하철이 통과해서 지나가는 게 뭐 흔한 건 아니니까 뭐 신기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게 또 명물이고 여행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가서 보는 또 그 리쯔바역은 어떻게 다른지 영상으로 찬찬히 한번 담아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한 6층 정도, 6층, 7층 정도 될 거예요. 어우, 아찔하다. 지하철이 제가 손으로 뻗으면은 닿을 수도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지나가요.
저기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 리츠바역에 전철을 사진 찍으려고 이제 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 레고가 빈 공간을 딱 찾아가듯이 쏙 들어가네요. 리츠바역 저 건물이 19층 건물이거든요. 이제 1층부터 5층까지는 이제 상가고요. 그리고 6, 7, 8 요거 이제 세 개 층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공간이고요. 그 위층은 전부 다 이제 아파트예요. 그때도 제가 와서 저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 아파트 건물 중앙으로 전철이 지나가면은 그 진동하고 소음 장난 아닐 텐데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철이 지나가는 선로하고 전철역 저기를 이제 밑에 받치고 있는 이제 구조하고 저 아파트 건물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 구조물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철이 지나가도 진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거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저게 아파트가 먼저 짓고 나서 거기에다가 구멍을 뚫었을까, 아니면 전철이 원래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를 세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답은 전철이랑 저 아파트가 충칭이란 도시 계획을 할 때 애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충칭은 워낙 절벽 지형이 많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고 또 지하철도 지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지하철 구조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고 사진 몇 장 찍고 그냥 갔거든요. 아 이게 그렇게 유명한 관광 명소일 줄이야. 리츠바역 여기도 뭐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긴 한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충칭 일몰도 아주 예쁩니다. 여기 이제 리츠바역에서 신기한 장면은 다 봤고요.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충칭의 야경을 한번 보러 갈 생각입니다. 충칭 야경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홍야동이라고 여기 충칭에서 야경하면은 뭐 여기밖에 없는데 가서 야경 한번 보고 그러고 이제 숙소로 컴백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여기가 홍야동입니다. 홍야동이고 야경이 정말 화려하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이고요. 저 밑에 이제 강가에 가서 보면은 잘 보이죠. 사실 더 잘 보이는 데는 저 다리 위에서 보면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홍야동 저기는 안에 들어가면은 딱히 그렇게 뭐 볼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상점 가고 식당 가고 이래가지고 딱히 별 특색이 별로 없어요. 어제 갔던 저 시바티 거기도 약간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옛날 건물들이 막 있고 전통이 잘 보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동네 같이 보이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다 식당 상점 다 그런 곳이거든요. 홍야동 여기도 똑같습니다. 정작 저 안에서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야 여기가 사진 맛집인가 보네. 이 동네가 포즈도 다 잡아주시고. 오 여기는 집단 촬영소네. 여기 스냅 찍는 사람들 돈 잘 벌겠다. 我已经拍了。已经拍了。拍呢。大哥把你的手表取了哟。 어우, 귀엽다. 네, 드디어 이제 강가에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야, 그 와중에 호객하시는 분들. 微笑。
이 사람들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야? 아니 여기 와서 스냅 작가랑 할까봐 너무 괜찮은데? 아니 저 정도 찍을 거면은 내가 해도 되겠는데? 이거 뭐 온통 이 스냅 고객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와, 그다음에 야경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여길 빨리 빠져나가야 돼. 免费实拍的话，我要拍照吗？拍一下。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관광객 반이고 사진사들 반이에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서 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냥 휴대폰으로 대충 찍으면 되지. 好，你好。 저 맞은편에 빌딩들을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 있었거든요. 완전 미래 도시 같은 느낌? 충칭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높은 건물도 많고 멋있는 건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미래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 이제 홍야동을 보고 나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그 온천 있잖아요. 뭐 이곳이 약간 그 만화 영화의 어떤 뭐 모티브가 아니냐. 다들 뭐 여기가 거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거 다 상술이고 다 장사 속입니다. 그거. 아 11층까지 정말 힘들게 올라왔다. 자 여기가 다리 위로 올라가는 통로인데요. 와 여기도 만만치가 않네. 여기 홍야동은 멀리서 봐야 예뻐요. 안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답답하고 사람들한테 치이고 가능하면은 더 멀리 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여기 밑에 고풍스러운 이미지하고 저 뒤에 끝도 없이 올라간 저 빌딩들하고 너무 대비가 돼요. 아무튼 야경은 대박입니다. 멋있어요. 충칭의 야경 다 봤고요. 숙소로 컴백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